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오늘도 이호근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플러스이긴 합니다. 플러스이긴 한데 이게 오전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조금은 벗어나는 듯한 그런 희망도 보이는데요.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 굉장히 증시는 이제 전날 이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미리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일단 아침에 출발은 한 0.7% 상승 출발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경계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2,700 근처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전 최근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시장이 좀 긍정적인 거는 2,700포인트만 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오늘도 결국 밀렸지만 2,700포인트에서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은 지금 뭐 당장 여기서 급등으로 나가지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매니저님께서도 2,700이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장중에 2,700이 사실 좀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장후반에 좀 회복을 하고 오늘도 근소하게나마 2,700 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빼고 빨간색 넥타이 좀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나요? 네, 그런가요? 좀 기분이 서운합니다. 빨간색을 매면 왠지 좀 오를 것 같아서 빨간색을 맸는데 다행히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파란색 넥타이를 다 갖다 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빨간색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방송할 때 루틴인데 TMI일 수 있는데 속옷은 빨간색으로 맞추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항상. 네, TMI 맞습니다. TMI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새로 고침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 반사이익이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악재로만 작용을 했다면 오늘부터 나타난 특징은 그 안에서도 그래도 수혜가 있고 좀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수혜 업종을 찾자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선주가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등을 모색하는 국내 증시 한숨을 돌렸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어제가 이제 좀 중요했던 날이었는데 어제 2,700이 결국 이제 약간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 종가상으로 또 2,700을 올라섰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좀 시장이 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좀 났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 흐름을 좀 보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 전저점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밑에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겠지.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이탈이 됐으면 시장이 좀 부담이 됐을 텐데 일단은 거기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밀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의 어떤 지지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오늘 조선하고 풍력주 이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약간 테마성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은 지금 약간의 이제 펀더멘탈도 좀 되고 향후에 또 주도주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좀 성격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오늘 러시아라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이벤트로 인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좀 나름대로 좀 시장이 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긍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뭐 하락을 했지만 선전을 했었고 미국 선물이죠. 야간 선물은 또 이제 플러스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도 뭐 그 정도의 훈풍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상방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확 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하방도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긴축과 관련된 거는 뭐 올해 7번 올린다라는 뭐 굉장한 어떤 악재가 한번 우리가 싹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긴축과 관련된 건 싹 지나갔고 러시아와 관련된 것도 일단 한번 그 증폭이 된 상황이고 심리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방도 여기서 뭐 더 팔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긴 한데 맞아요. 그 안에서 근데 역시 시장은 현명하고 예민한 게 계속 그 차익질 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반사이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오늘 조선주가 오르는 게 사실은 러시아에서 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배를 이용해서 가스를 나르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사 이익주들이 속출하는 과정인데요. 어디로 또 환매가 될지 아니면 좀 더 확대가 될지 이걸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조선하고 오늘 풍력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가스 관련주라던가 뭐 이런 약간 좀 테마성 이런 종목하고는 좀 약간 좀 결이 좀 틀리지 않냐.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에 수주도 좀 어느 정도 했지만 이제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조선 업종 자체가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지는 이러한 원년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이어가지고 올해 좀 관심 있게 좀 봤던 업종인데 어쨌든 이 러시아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주도주를 찾고 있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쨌든 조선 업종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왔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가스관을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이제 에너지 의존도를 좀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러시아를 통해서 직접 가스관으로 오는 부분보다는 배를 통해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이제 수주를 보면 대부분 LNG선 이쪽이 이제 새롭게 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탄소 중립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러시아 이 부분까지 해결이 된다면 지금 조선 업종은 지금보다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유동성 장에서 소위 말해서 그 테마성 종목들, 뭐 NFT나 뭐 이런 아니면 이제 고포주들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선 업종이 이제 올라왔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어떤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하나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좀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턴어라운드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었던 게. 작년에 비용을 상당히 많이 뭐 떨궜다고 해야겠죠. 떨궈내면서 적자도 좀 있었고, 근데 올해는 이제 대부분의 전망치를 보니까 뭐 전망이긴 하지만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턴어라운드인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도 러시아가 이런 조선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선 말고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왔고. 저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오히려 좋은 종목. 오늘도 뭐 조선 좋고 신생임도 좋잖아요. 그런 종목 좀 빨리 알려주세요. 종목이요? 종목도 들고 싶어요, 빨리. 성격이 좀 급하다. 아니면 이 시장도 더 좋아. 바로 직접적으로 이 종목을 얘기해 드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좋아지는 이유를 얘기하면 탁 알아듣기가 쉽거든요.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풍력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풍력이요? 왜냐면 풍력도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올해 작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가 4분기 때 이제 털 어라운드 되는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 CS 인더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작년 4분기 때 그동안 계속 좀 약간 헤맨다 그럴까요? 약간 좀 부진했다가 4분기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상화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방향성으로 올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CS 윈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뭐 동국 SNC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풍력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종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LNG 쪽에 우리나라 이제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수주도 많이 났고 특히 이제 중형선 쪽에서는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 지금 이제 그 수주 목표 2월 8일 기준으로 네. 올해 이제 수주 목표의 거의 한 21% 정도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올해도 지금 여전히 좋은 수주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이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거를 좀 떨구는 해였다면 올해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약간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조선주가 좋게 보이는 이유는 네. 작년에 이제 비용 같은 게 많이 그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막 좀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는 가격으로 좀 전가시킬 수도 있는. 예,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안 좋았을 때는 그게 좀 쉽지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LNG나 이런 쪽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조할 수 있는 이제 그 제조 선박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우월한 위치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공급을 하게 된다면 예. 좀 영업이익률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예. 이런 전체적인 흐름상 이런 흐름을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조선주가 또 유가 상승의 또 수혜주이죠. 예. 근데 예전엔 그랬었죠. 조선주가 네, 작년에 역대급 수주다 막 이렇게 뉴스 많이 네. 나와가지고 저는 작년이 정말 좋았던 한 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네. 더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네. 사실 역대급 수주였다라는 뉴스는 있었는데 네. 주가는 못 갔었던 게 네. 비용을 많이 반영을 네. 시켰던 부분들이었는데 오히려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싸졌고 네. 싸진 상태에서 비용은 이제 반영을 해서 네. 투자자들이 정말 실적이 잘 나올까라는 고민이 있는 차에 LNG 선이 네. 이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유가도 높아져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 곱하기 Q 빼기 C에서 P도 올라갈 수 있고 Q도 올라가고 그쵸. 비용은 이제 네. 완벽하게 어찌보면 올해의 주도 업종으로서도 네.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얘기 듣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 이런 반사 이익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로 인한 유럽의 어떤 불편함이잖아요. 네, 뭐 그렇죠. 유럽의 전체 가스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받아 그렇죠. 쓰다 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아이디어도 네. 끌고 왔고 미국에서 이런 LNG를 통한 가스 네. 수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려 그러면 미국의 셰일가스와 관련된 기업도 좀 찾아봐야겠다. 네네. 우리나라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가는 거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네. 원전도 봐야 되지 않겠나 네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전은 그래서 국내 아니면 뭐 해외로? 글로벌 원전도 네. 그렇고 국내에도 사실은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그리고 미묘하고 예민한 문제지만 어쩌면 다음 달 우리 대선 이후에도 네네. 원전과 관련된 얘기는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촉발시킨 이런 순환매 아이디어가 이런 에너지 네.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어떻게든 낮추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를 가격을 못 낮출 네. 거면 에너지 높은 가격이 대체.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네.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럼 원전도 있고 풍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셰일가스도 있고 이렇게 좀 확산되는 좋은 아이디어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네.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약간 좀 곁들였습니다. 오늘 뭐 그러니까 많이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히려 좋은 것들 조선 있고 좀 풍력 네. 있고 네. 미국 셰일가스 네. 원전도 나왔고 원전도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더 네. 질문해 드리는 거는 그럼 조선주를 지금은 탑픽을 보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네. 아, 조선에서는 그러면 탑픽 주로 만약에 뽑는다면 일단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현대미포. 현대미포조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조선업 자체가 최근에 네. 다 동일하게 눌렸었어요. 네. 작년에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이제 투자자들의 네네. 망치질을 좀 당하다 보니까 네, 예, 주가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는데 조금은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네.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 두 볼 번째로. 텐데요. 네.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나쁜 뉴스일 수도 있는데 네. 또 좋은 뉴스일 수도 있어요. 신용 잔고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HTS나 MTS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좀 클릭을 하면 신용 잔고를 이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틀 전께 아마 나오거든요. 네. 저도 확인해 봤더니 20조까지 내려왔어요. 20조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은 맞지만 네. 작년에 25조, 26조까지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럼 6조 원이라는 금액이 시장에서 나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신용잔고가 조금 줄어들어야 네. 시장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 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시 저점이 좀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기대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좀 보거나 이러면 네. 저기 리서치 팀에서 이제 그런 거 만들지 않나요? 맞아요. 신형 장고랑 코스피의 네, 어떤. 제가 같이 그려놓습니다. 네, 예, 제가 차트 그래서 작년에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옛날 자료여가지고 못 갖고 왔는데 네. 어쨌든 이게 자료를 좀 보시면 그 신용 잔고하고 네. 코스피가 거의 그러니까 코스닥이라고 그래야겠죠. 네. 거의 동행을 한다. 뭐 그쵸.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신용 잔고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제 더 이상 대여하지 못할 수준에 오면 그때 우리는 코스닥은 이제 상투다. 그러면 거의 맞았던 것 같고요. 작년에 그런 뉴스 많았잖아요. 네. 은행이란다. 증권사에서 네. 이제 신용이 다 찼다. 네, 더 이상 못 빌려준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죠. 저도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네. 신용 잔고를 기준으로 증시랑 연결성이 어떻게 되나요? 신용 잔고는 말 그대로 빌리는 돈이에요. 네. 예,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많이 빌리는 거죠. 네네. 많이 빌리고 올라가면 또 빌리고 네. 그런 과정을 하다가 더 이상 못 빌리는데도 더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네. 많으면 그것도 다른 시장에서 또 단을 요즘은 빌려오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그게 올라갈 때는 또 증폭 효과가 있지만 네, 이제 하락할 빠질 때는 네. 이제 또 엄청난 변동성을 그게, 수반하게 네. 하는 역할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신용이. 예. 그래서 그 네. 신용 잔고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빠질 땐 나쁘지만 어떤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이 신용 잔고를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하나의 이제 그 기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저도 한번 데이터를 그려봤는데 사실 네. 이게 지금 신용잔고가 최저치라고 나오지만 사실 저거는 이제 연중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네. 20쪽이 되면 여전히 과거보다도 높은 수준이긴 해요. 네. 코로나 네. 이후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간 네. 부분이라서 이게 얼마나 더 하락할지 또 얼마나 더 신용잔고가 줄어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신용융자가 고점에서 하락을 했을 때 네. 통상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좀 단기 저점이냐라고 보니까요. 네. 신용융자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최고치 대비 한 20%가 하락하면 네. 그러면 지금 26조 원에서 20%게 되면 대략 한 20조더라고요. 네. 묘하게 지금 20조에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네. 시장도 좀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도 나타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네. 버블이 좀 빠졌다. 좀 그렇게 좀 해석이 될까요? 버블이 빠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워낙 강했었던 것들이 네. 그리고 뭔가 과도한 쏠림이 좀 완화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말이 좀 길어지지만 네.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비슷해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주식시장이 오르내림과 함께 신용융자도 오르내림이 같이. 동반이 네. 되는데 우리나라의 신용융자 사이클이 고점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를 보면 2007년에 우리 그때 그 강세장일 때 네네. 그때 엄청 늘어났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쭉 하락했다가 네. 다시 언제 올라왔냐면 차화정 때 네. 2011년 때 네. 엄청 올라왔고 네네. 다시 이제 또 그때 아시겠지만 2011년에 급락이 나오면서 또 네. 쭉 빠졌다가 2015년에 화장품, 막 중국 소비주 네. 이럴 때 올라왔다가 네네. 또 한 2년 있다가 네. 2017년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재고 순환 지표로 보면 한 2에서 3년이거든요. 네네.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그리고 코로나 예,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3년을 더하면 2023년이니까 올해를 좀 잘 극복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또 어떤 그 신용연구. 긍정적인 네. 역할로서 신용융자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네네.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제 신용융자도 있지만 저희들이 같이 네. 보는 게 또 고객예탁금도 네네네. 있거든요. 고객예탁금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네. 이게 고객예탁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시대기 자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네네. 투자자들이 이제는 막 떠나는 건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신용 규제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거고 네. 시장이 이제 좀 안 좋아졌던.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워낙 이제 시장이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사상 유례 없이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은 뭐 좀 빠지는 거는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빠지기보다는 이제 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빠지고 나면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도수요, 예, 가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정착되는 고객 예탁금이 아마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지난번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오버됐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고객 예탁금의 이제 기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고객 예탁금이 좀 빠지면서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고객 예탁금이 주가 지수 수준 레벨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전에 고객 예탁금 수준이 3,300, 뭐 3,000 이런 수준이었다면 약간 빠졌던 만큼 지금 코스피 지수는 대략 한 2,800 전후에서 일단 움직이는 이런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고객 예탁금이 좀 개인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자금이 많을 때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테마주라든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은 약간의 이제 실적주, 물론 이제 실적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약간의 그 테마성,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받쳐졌지만 좀 과도하게 올랐을 수 있었던 부분도 이러한 이제 고객 예탁금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줄게 되면은 이제 그 작년하고는 이제 종목의 색깔이 완전히 바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좀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좋았던 뭐 속된 말로 하면 좀 재미있었던 종목들이 올해는 좀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개인 영향력보다는 이제 기관 외국인 영향이 좀 커지니까 실적 종목이 좀 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객 예탁금의 어떤 그 아주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물론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뭐 시장의 그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종목의 변화, 이거는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요 고객 예탁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종목 선택할 때 좀 유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관화 장세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기관들의 어떤 매매의 어떤 수급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관이 사는 종목 이런 기관을 이겨야 되는데 기관을 이기기 위해서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뭐 저희들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뭐 기관을 이기기보다는 이제 투자자 본인들의 수익을 내는 장이었겠죠. 기관을 뭐 마이너스 20% 나는 기관을 마이너스 10%로 이겼다면 그 의미가 없으니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좀 이게 신용융자를 아니면 신용잔고 최근에 수급을 활용한 매매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럼 한번 이것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신용잔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신용잔고라든지 고객 예탁금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을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도 다 대답은 좀 있었지만 뭐 개인의 역량보다는 기관의 역량이 조금 더 커질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스토리텔링보다는 실적을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새로 고침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신용의 어떤 이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내드리는 아이디어는 일단은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고객 예탁금이 좀 적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업 이익이 성장성, 이러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보이는 종목군이 일단 먼저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왕이면 그 고객 그 신용 잔고가 좀 적을수록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용 유입에 가능성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기준을 좀 세워봤어요. 대형주는 대략 그 기간 비중 신용 잔고가 한 1% 이하이면서 올해 이익의 순증이 기대가 되는 종목.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3% 이하. 그래서 3% 이하이면서 지금 순이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대형주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런 부분, 그다음에 LG전자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오픈이 올해는 좀
이익이 증가가 일어나겠죠. 지금 뭐 더 이상 코로나 발생만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홀테신라,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리오프닝 주들이 다 신용이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좀 좋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아까 신용잔고 한 3% 이하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모두투어, 제주항공. 저는 이제 제주항공 최근에 좀 신용 좀 늘을 줄 알았더니 별로 작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앞에서 얘기했던 CS 윈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PSK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 잔고가 3%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용 잔고가 중소형주는 3% 이하, 대형주는 1% 미만이면서 올해 이익이 급증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투자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장바구니가 확 늘어난 저도 쭉 적어놨어요. SK 하이닉스, LG전자, 호텔신라, 뭐 대한항공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죠. 그 많은 아이디어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이제 거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맞는 종목을 찾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저는 애를 든 겁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얘기하고 이제 종목은 방송에서 했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TV에서 너튜브나 오늘 5시에 장 끝나고 5시에 지금 이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줬는데 여기서 가장 최상위 종목을 딱 한 종목을 꼽아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에 오시면 아마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안 갈 수가 없네요. 네. 아까 장바구니 중에서 딱 하나의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